회장님, 죄송합니다만 수아가 바람을 폈습니다.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어요. 저도 속은 겁니다. 나가!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장례식장은 차가웠고 조문객들의 위로는 공허했습니다. 배신감이 회장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사위가 말했습니다. 수아가 바람을 폈고 다른 남자아이를 낳았다고. 회장은 그 말을 믿었고 3년간 단 한 번도 수아의 무덤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늘 3년이 지나서야 딸을 가족묘로 옮기려 왔습니다. 석양이 지는 묘지에 아이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발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마세요. 해진 옷을 입은 9살 아이가 작은 두 팔로 무덤을 껴안은 채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딸 수아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무덤 앞을 지키는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요? 이 소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회장이 3년간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은? 매일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날 아침 회장은 비서 강 실장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회사 회의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한 직원이 실수로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작년 수아양 기일 때처럼 화환을.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끊었습니다. 그 이름 다시 입에 담지 마. 모두에게 전해. 앞으로 회사에서 그 이름은 금지야. 회의실이 얼어붙으며 회장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장을 하시는 게... 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년이 지났군. 그래도 내 딸이었으니.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에 사위 박민우가 다가와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수아가 바람을 폈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어요. 저도 속은 겁니다. 회장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후로 회장은 딸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으며 무덤도 사진도 찾지 않았습니다. 차가 묘지 입구에 도착하자 회장은 천천히 내렸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을 맞으며 회장은 안쪽에 있는 묘역으로 묵묵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강수아. 그런데 묘비 앞에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습니다. 누가 다녀간 걸까요? 회장님, 굴착기가 대기 중입니다. 강 실장의 말에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안 돼요. 어디선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소녀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굴착기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제발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마세요. 소녀가 소리쳤습니다. 무덤을 두 팔로 껴안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너는 누구니? 하지만 소녀는 그저 무덤을 더욱 꽉 껴안으며 울 뿐이었습니다. 작업 중단해.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굴착기와 작업자들이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무릎을 꿇으며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소녀는 무덤을 껴안은 채 회장을 경계했습니다. 내 엄마가 강수아니? 소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엄마예요. 제 엄마 무덤이에요. 소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회장은 숨이 막혔습니다. 몇 살이니? 9살이요. 9살. 딸이 세상을 떠난 게 3년 전이니 그럼 이 아이는?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남자아이. 설마 이 아이가? 너는 어디서 사니?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소녀의 작은 어깨가 떨리는 걸 봤습니다. 소녀의 눈빛을 보는 순간 회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아의 눈과 닮아 있었습니다. 딸은 항상 저렇게 단단한 눈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그만 가자. 회장은 소녀를 돌아봤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무덤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소녀가 천천히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었습니다. 윤지우요. 지우. 회장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장은 돌아섰습니다. 한 발짝 떼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차로 걸어가는 내내 회장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소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에 올라타 창밖을 봤습니다. 작고 외로운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 아이는... 회장은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묘지에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모습은 회장의 눈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회장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듯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일찍 강 실장을 불렀습니다. 어제 그 아이, 신원을 알아봐. 나이 사는 곳, 그리고 부모가 누군지. 강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회장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점심 무렵 강 실장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윤지우, 9세입니다. 현재 푸른솔 고아원에서 생활 중입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년 전에 입소했습니다. 입소 기록에는 보호자 박민우, 입소 사유는 모친 사망으로 양육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민우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위였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정말... 그리고 회장님, 고아원 측에 따르면 아이가 매주 토요일마다 묘지를 찾는다고 합니다. 매주? 네. 혼자서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짐없이 간다고 합니다. 회장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9살 아이가 3년 동안 혼자 묘지를 찾아왔다니. 고아원으로 가세. 도착한 고아원은 낡은 3층 건물이었습니다. 회장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당에서 뛰노는 아이들이 사이 구석 벤치에 혼자 앉아있는 지우가 보였습니다. 고아원 원장이 회장을 맞았습니다. 윤지우 양에 대해 여쭤보신다고 들었습니다. 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지우는 조용한 아이예요. 회장은 창밖에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는 연락이 닿습니까? 전혀요. 3년 전 아이를 맡기고 나서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회장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사위 박민우, 그 남자가 이 아이를 버린 거였습니다. 아이를 만나봐도 될까요? 회장은 마당으로 나가 천천히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들은 지우가 고개를 들며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이 지우 옆에 앉자 지우가 살짝 몸을 움츠렸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그냥 내가 궁금해서 왔어.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을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지우의 행동들이 딸아이와 겹쳐 보입니다. 넌 여기서 오래 살았니? 3년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외롭진 않니? 지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엄마를 많이 닮았구나.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회장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주 올게. 지우가 놀란 얼굴로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이요? 정말이야. 약속해. 회장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후로 회장은 매일같이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하며 지우는 경계했고 회장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익숙해진 후 회장이 과자를 건네자 지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어릴 때 이거 좋아했어. 지우의 눈이 커지며 과자를 받았습니다. 엄마를 아세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가 작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회장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착했어. 따뜻하고 밝았지. 지우는 그 후로 회장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도착하면 달려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작은 목소리였지만 반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진짜 매일 올 거예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그래. 약속했잖아. 지우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3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지우가 회장 곁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습니다. 지우는 망설이며 손가락을 비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오실 거예요? 회장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렇게 물어? 사람들은 처음엔 다 좋아요. 근데 안 와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도 안 왔어요. 약속했는데. 회장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9살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지우야, 할아버지는 안 그래. 계속 올 거야. 지우가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이요? 정말이야. 거짓말하면 손가락 걸자. 지우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잠시 후 낡은 공책을 내밀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표지에 수아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 거예요. 엄마가 할아버지 보여주면 알 거라 했어요. 회장은 천천히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수아의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지우야, 이 일기장은 내가 할아버지를 만나면 꼭 드려야 해.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할아버지가 올 거라고 했니?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책을 가슴에 안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은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지우야, 너의 아빠는 윤재혁이라는 따뜻한 사람이었어.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윤재혁? 엄마는 정말 아빠를 많이 사랑했어. 회장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집에서 천천히 읽어야겠습니다. 지우야, 이거 할아버지가 가져가도 될까?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일기장을 소중히 안았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이 지우를 안았습니다. 지우도 회장을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와요? 당연하지. 매일 올게. 회장은 일기장을 품에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서재에 홀로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일기장을 한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 안에 어떤 진실이 담겨 있을지. 수아의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지우야, 이 일기장은 내가 할아버지를 만나면 꼭 드려야 해.
엄마가 못다한 이야기들이 여기 담겨 있어. 회장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너의 아빠는 윤재혁이라는 사람이었어. 대학 시절 만났지. 엄마 아빠는 정말 사랑했어. 회장은 사위가 말한 것과 다름을 느낍니다. 재혁 오빠는 화가였어.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사람이었지. 회장은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재혁 오빠는 심장병이 있었어. 내가 태어나고 2년 뒤 세상을 떠났어. 아빠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줬어. 엄마는 그 후 너를 혼자 키웠어. 할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 회장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문을,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셨거든. 엄마는 할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 회장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딸이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박민우와의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 할아버지가 강하게 원하셨어. 회장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본인이 사윗감을 데려왔을 때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백해지던 딸의 얼굴을 그땐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민우 씨는 처음엔 괜찮았어. 내가 있다는 걸 알고도 결혼하겠다고 했지. 자기가 함께 잘 키우겠다고.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위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부터 달라졌어. 회장은 손을 떨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민우 씨가 점점 차갑게 변했어. 지우를 볼 때마다 인상을 쓰고 다른 남자 자식을 왜 자기가 키워야 하냐고. 회장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엄마는 참았어. 할아버지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 하지만 너무 힘들었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일기장에 물방울이 번졌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딸을 그렇게 만들었구나. 3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었는데 내가 너를 막았구나. 회장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새벽녘 회장은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이 가까워졌습니다. 내일 할아버지를 찾아뵐 거야. 모든 걸 말씀드리고 지우를 소개시켜 드릴게. 할아버지가 지우를 안아주시는 모습, 상상만 해도 행복해.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일. 하지만 그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날 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장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나는 무엇을 지키려 했던 걸까? 가문? 체면? 그것들이 딸의 행복보다 중요했던 걸까? 회장은 고아원으로 가 지우를 만나야겠습니다. 고아원에 도착하니 지우가 달려왔습니다. 회장은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미안해. 지우가 당황하며 회장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회장은 지우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내가 엄마를 지켜줘서 3년 동안 혼자서. 지우가 작게 웃었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또다시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는 얼마나 강한 걸까요? 이제 할아버지가 지우를 지킬게. 약속해. 정말이요? 정말이야.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며칠 후 회장은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후반부를 다시 읽어야 했습니다. 민우 씨가 점점 무섭게 변하고 있어. 지우를 볼 때마다 화를 내.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젯밤엔 지우를 밀쳤어.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지. 그리고 이상한 건 민우 씨가 최근 내 이름으로 거액의 보험을 들었어. 뭔가 불안해. 회장은 숨이 막혔습니다. 보험? 지우야, 내일 할아버지를 찾아뵐 거야. 모든 걸 말씀드리고 이혼하겠어. 지우와 단둘이 살고 싶어? 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회장은 강 실장을 불렀습니다.
수아 사고 당시 상황을 다시 조사해. 강 실장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사고 2주 전 박민우 씨가 부인 명의로 5억 원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둘째, 사고 당일 아침 부부간 격렬한 다툼이 있었다는 이웃 증언이 있습니다. 셋째,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가 기계 고장으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넷째, 구급대원 기록에 보호자가 대학병원이 가까웠는데 작은 병원으로 가라고 지시했다는 메모가 있습니다. 설마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모두 정황일 뿐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민우를 찾아 그날 밤 회장은 지우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우야, 민우 아저씨가 너한테 어땠니? 지우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무무서웠어요. 회장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엄마한테 맨날 소리 질렀어요. 엄마가 매일 울었어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은 지우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그 사람은 다시는 너한테 못 와. 회장은 다짐했습니다. 지우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그리고 진실도 밝히겠다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 달 후 법원 심리가 열렸습니다. 회장은 지우의 양육권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사가 일기장과 학대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박민우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법적 보호자입니다. 경제적 능력도 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판사가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야, 누구와 살고 싶니?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지우가 민우를 보았습니다. 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저 아저씨, 무서워요. 엄마한테 소리 질렀어요. 저 때문에 인생 망했다고. 엄마가 울었어요. 회장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증언하는 지우의 모습에서 수아가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학예회에서 떨리면서도 당당하게 발표하던 딸의 모습. 할아버지는 약속을 지켜요. 매일 왔어요. 안 무서워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망인의 일기, 학대 기록, 3년간의 방임, 그리고 아동의 명확한 의사를 고려하여 친권자를 강태준으로 지정합니다. 회장은 눈을 감으며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민우가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법정 문이 닫혔습니다. 회장은 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지킬게. 지우가 회장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할아버지 집에 갈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집으로 가자. 법원을 나서며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회장은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우는 회장의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밝은 방, 따뜻한 침대, 함께 먹는 저녁. 지우는 행복했습니다. 지우가 웃을 때마다 회장은 수아를 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우가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이것도 엄마 거예요. 회장은 혼자 서재에서 USB를 재생했습니다. 수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목소리가 아버지께 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용기가 없었어요. 재혁 오빠와 사랑한 건 죄가 아니었어요. 지우는 제 사랑의 결실이에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신 결혼 노력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내일 아버지를 찾아뵈고
지우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버지가 지우를 안아주시는 모습, 상상만 해도 행복합니다. 회장은 USB를 꼭 쥐었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든든한 딸이고 싶었어요. 지우를 부탁드려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회장은 오열했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아버지가 미안해. 다음 날 둘은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회장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아야, 아버지가 지우 잘 키울게 약속한다. 지우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윤재혁이 그린 그림들이었습니다. 수아와 아기 지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우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은 손을 잡고 묘지를 나섰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딸이 남긴 사랑을 이제 내가 이어가겠어.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